제가 고등학생 시절 겪은 일입니다. 저에겐 4살 차이 나는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 웃는 모습이 예쁜 소원 언니는 자,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 저의 베프이자 과외 선생님이었죠. 했지, 숙제. 언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데 잘생겼지? 야, 너 정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집도 가까워서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연락이 안 사정으로 되나? 연결됩니다. 연락이 끊겼나? 연락 두절? 몇 달 동안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달?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몸이 아파 잠시 요양을 갔다면서 그 이상 더 자세한 말은 제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저녁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보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은아, 잘 지냈어? 놀랐지? 오, 언니네. 소원 언니? 언니 어디야?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몸은 괜찮은 거야?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근데 경은아, 나 사실 지금 어디 있냐면 요양을 갔다는 언니가 있는 곳은 놀랍게도 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 뭐 우울증이라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입원할 정도인가 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런 데를 왜 가? 누구보다 소원 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언니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에는 환각, 환청을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다행이네. 언니는 심심하다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지만 원래 폐쇄병동은 직계 가족 외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꼭 다 나아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5일 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경은아,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맞은편 환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나 눈을 감았는데 방울 소리. 시끄럽게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잠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섭고 이대로 밤새 있을 수 없어서 안에 뭐가 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은 조용하고 환자분, 너무 힘드시면 수면 유도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맞은편 여자는 곤히 잠들어 있는 거야. 아, 헛게 보이는 거야. 경은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 거라고 해줘, 제발. 나도 설마 할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 아,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나 보다. 저는 소은 언니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외삼촌은 평생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당인 엄마가 너무 싫고 지긋지긋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엄마와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무구도 다 갖다 버리고 신당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을 부정한 대가였을까요? 10월 18일 전화기 넘어 소원 언니는 괴로움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경은아, 죽는 게 낫다는 말 나 이해돼. 어제 새벽에 자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폐쇄병동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게 돼 있어서 노크를 할 수 없거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내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거야. 지금까지 들렸던 게 난 노크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소리였던 거야. 소원아,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는 나를 보고 킥킥 웃었어. 소원아, 더 버텨봐. 버텨봐.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는데 내가 왜 신당임을 받아야 돼? 나 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해. 나도 경은이 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언니가 계속해서 신내림을 거부하니까 이래도 안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점점 더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니까 환자들 유일한 낙이 TV 보는 거였대요. 근데 언니가 병실 밖에 있으면 잘만 작동되는 TV가 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태연이 막 왔다 갔다 돌아갔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언니를 욕하고 많이 싫어하고 그랬대요. 제 생각엔 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네. 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약을 바꿔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매일 전화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울고 소리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언니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죠. 동상도 참 힘들었겠네. 10월 23일. 그날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저녁 8시를 넘어서 9시, 10시, 11시 몇 시간이 넘도록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지. 왜 연락이 없지?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다렸지만 그 다음 날이 돼도 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저녁 8시. 언니, 왜 이제서야 전화해? 언니는 힘든 목소리로 연락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제게 말해줬어요. 경은아, 나 차라리 신내림 맞을까? 일주일 전 점심시간이었어.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뭐야.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뒤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야. 마치 밥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마치 밥을... 환자분 식사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숟갈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음식은 사방으로 튀어서 엉망이 됐어. 날 굶겨 죽이려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어김없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그렇게 3일을 굶자 간호사가 나한테 링거를 놔주려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링거 바늘이 내 혈관에 꽂히는 순간 아우, 방울소리 또 들린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링거 바늘을 손으로 뽑았더니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링거를 꽂으려고 억지로 나를 붙잡고 나는 제발 주사 맞기 싫다고 울며 불며 애원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독방에 갇힌 채 그런데 또 그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게 얼굴을 들이밀고 소원아 죽겠지. 죽을 것 같지. 죽는 게 낫겠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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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며 뛰기 시작했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내가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몇 시간이 넘도록 말이야. 신내림 안 받으면 날 말려 죽일 것 같아. 근데 나 죽어도 신은 받기 싫어. 경훈아, 나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제발. 경훈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신내림을 받든 안 받든 나와서 언니 인생 살자. 어? 계속 그렇게 갇혀서 나한테 전화만 할 거야?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제 말을 듣고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래, 내 나이가 아깝긴 하지. 그래, 내 나이 아깝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왔나 보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부쩍 살이 빠지고 머리는 푸석해서 산발이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자신이 신병인 건 인정했지만 신내림은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며 밝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다행이다. 네 말 덕분에 용기 낸 거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줄게. 그 말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다시 밝게 변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언니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사고로 죽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가? 퇴원 후 귀신이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소원 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숙모에게 계속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계단에서 구르고 자전거와 부딪히고 심지어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언니는 숙모가 다치는 것이 자신의 신내림 거부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무당이 되거나 엄마가 계속해서 다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스스로? 내가 괜히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잘 살아 있었을 텐데.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 소은 언니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언니와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언니는 저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경훈아,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이제 보니 제 앞에 놓인 밥에 숟가락이 푹 꽂혀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상에 올라간 밥처럼 말이에요.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언니가 그 제사밥을 마구 퍼서 억지로 제 입에 밀어 넣었어요. 경훈아,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꿈에 소원 언니가 나왔어. 저는 꿈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엄마 왜 그래? 온몸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네가 소원이보다 먼저 귀신을 봤다. 이건 또 뭐야? 우와, 반전이야.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무당이셨던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평생 믿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저를 찾아 귀신 쫓는 부적을 받아왔고 더 이상 제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아서 안도하고 계셨는데 소은 언니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단 걸 알고 너무 놀라셨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기가 언니한테 옮겨간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언니가 꿈에서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은 언니가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소은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나 된 지금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살 죽은 언니와 같은 나이가 되고부터 제 귓가에 소리 쳤어. 뭔가가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혹시 언니가 거부했던 신기가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요?
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아하. 일본 여행 가면 맞아, 맞아.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코케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6일.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본금술이 좋군요. 예.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에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우,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좋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예쁜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찍어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이유. 바로 코켓이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토. 어, 하위리. 프레젠토?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어,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인형이 모양도 예쁘다.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코키씨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키씨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3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똑똑똑인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똑똑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싸울 수 있지 하고 뭐.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났어. 더러운 여. 잊어주길련.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버시였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집장에 와서 그 난리를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놔!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미친 짓고 다 지겨워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씨. 이 집구석 지겨워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舌でたまらない舌でたまらな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오 그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좀 제발 이러지 마.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復帰してやる手回れないように髪の毛なんか全部切ってやる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안 정말 매일매일 되네요.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뭐가 말이 시인 없다.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어.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중에 경찰서에서 내가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켓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키씨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키씨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키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嫉妬でたまらない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옛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키씨.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